위대한 수학자 겸 과학자 1순위는 아이작 뉴턴. 뭐 반박 불가한 상수죠. 뉴턴은 프린시피아 한 권으로 일타쌍피, 수학과학을 동시에 평정해버린 이과계의 권력자입니다. 하지만 미적분 하나만을 놓고 봤을 때 과연 뉴턴일까요? 오늘의 주인공은 라이프니츠입니다. 라이프니츠는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사망한 지 100년 후인 1646년 신성 로마 제국 오늘날 독일의 개신교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훗날 라이벌이 되는 영국의 뉴턴은 4살 아마도 산수에 눈을 뜨고 있었을 것입니다. 라이프니츠가 태어나기 28년 전인 1618년 신성 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30년 전쟁이 시작됩니다. 1517년 마르틴 루터가 가톨릭에 대한 반박문을 발표하고 가톨릭 교황에게 파문당하면서 시작된 종교개혁은 가톨릭 대 개신교, 최대이자 최후의 종교전쟁, 최초의 국제전쟁으로 평가받는 30년 전쟁을 촉발시켰고 치열한 전쟁의 끝자락에 라이프니츠라는 초천재가 태어났던 것입니다. 라이프니츠의 아버지는 라이프치히 대학 윤리학 교수였으며 집에는 마을도서관급 서재가 있었으니 천재를 영접하기에 더할 나위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라이프니츠가 6살이 되던 해 안타깝게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사실상 서재의 주인이 되면서 철학, 윤리학, 외국어, 수학 등등 다방면의 지식을 폭발적으로 쌓아나가는데 13살이 나이가 되자 나란 말씀이 서로 달라 싸우고들 있으니 세계를 통합할 새로운 알파벳을 만들 테야. 훈민정음 서문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천재들은 왜 이리 과속하는 걸까요? 15세에 라이프치히 대학에 합격, 17세에는 학사학위를 획득하고 예나 대학에서 6개월간 수학을 공부한 후 20세에는 알투도르프 대학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획득합니다. 이후 라이프니츠는 저장된 지식을 모아 세상이 이렇게 바뀐다면? 엄청난 필력으로 칼럼을 쏟아내는데 실력자들의 시선이 천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약관의 청년에게 박사학위를 안긴 알트도르프 대학은 라이프니츠에게 교수직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야심 넘치는 천재는 제안을 거절하고 다른 천재들처럼 자신만의 진리 대장정에 나섭니다. 선배 철학자 데카르트와 스피노자가 학문의 자유를 찾은 네덜란드에 유학을 가려 했지만 패스트가 퍼지면서 잠시 보류, 대신 당시 핫 커뮤니티였던 연금술학회에 가입합니다. 연금술은 쇳덩이를 금으로 바꾸는 기술로 오늘날 화학적으로 벌지심이 밝혀졌지만 당시 연금술학회에는 명망 있는 학자와 권력자들이 우글대고 있었죠. 훗날 뉴턴도 연금술에 30년이나 허비합니다. 학회에서 라이프니츠는 마인츠의 실력자인 보이네부르크 남작을 만나게 됩니다. 둘은 상대방의 실력과 권력에 이끌려 각별한 사이가 되죠. 라이프니츠는 보이네부르크의 법률 고문과 자녀들의 교육을 담당하며 다양한 제안서를 올립니다. 이야, 이런 생각까지! 천재의 기획력은 권력자를 감탄시켰고 이는 마인츠의 선제 후 스웬보른에게도 전해집니다. 높은 분을 만날 때 책 선물만 한 게 없죠. 라이프니츠는 스웬보른에게 법학교육의 새로운 방법, 자신의 책을 헌정하였으니 감동한 스웬보른은 라이프니츠를 법률 고문 및 대법관으로 임명하였으며 이에 라이프니츠는 이집트 원정 프로젝트 엄청난 제안서로 보답합니다. 이후 라이프니츠는 보이네부르크와 스웬보른의 후원으로 짐이 곧 국가다. 프랑스의 태양왕 루이 14세에게 이집트 원정 프로젝트를 제안하기 위해 파리의 외교관으로 파견됩니다. 폐하, 프랑스가 독일을 비롯한 주변국을 공격하기보다는 이집트를 공격하여 주변국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서한은 전달되었지만 아쉽게도 라이프니츠는 루이 14세를 만나지도 프로젝트가 실현되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상상은 현실이 되는 법, 약 130년 후 나폴레옹은 실제 이집트 원정을 떠납니다. 파리에서의 외교관 생활, 라이프니츠는 선진 문물을 접하고 지식인들과 교류하며 한마디로 물 만난 고기가 되어 있었죠. 26세에는 파리에 머물던 네덜란드의 수학자 겸 과학자 한 명을 만나게 되는데 하위 헌스였습니다. 진자식의 토성의 꼬리로 유명한 그 하위 헌스였죠. 라이프니츠는 연예인을 만난 듯 수학을 꼬치꼬치 물어봤고 하위 헌스는 호기심 넘치는 학도에게 수학을 친절히 알려줍니다. 이 만남은 라이프니츠에게 엄청난 모멘텀이 되었으며 둘은 수시로 서신을 주고받으며 영감을 공유합니다. 이듬해에는 런던으로 넘어가 뉴턴이 소속된 영국 왕립학회에서 자신이 만든 계산기를 시연하는데 이는 덧셈 뺄셈만 되던 최초의 계산기 파스칼린을 넘어 곱셈 나눗셈까지 가능한 것이었으니 라이프니츠는 왕립학회의 주목을 받으며 회원 자격을 얻고 뉴턴과도 알게 됩니다. 하지만 파리에서의 외교관 생활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든든한 후원자였던 보이네부르크와 스웬보른이 연달아 사망한 것입니다. 라이프니츠는 보이네부르크의 아들 필리프의 가정교사 생활로 근근히 버티긴 했지만 결국 제대로 물 만났던 4년간의 파리 생활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는 법. 귀국 준비를 하던 라이프니츠에게 하노버 공국에서 러브콜이 옵니다. 왕립 도서관장을 맡아달라는 것이었죠. 콜! 라이프니츠는 광속도로 이를 수락하고 하노버로 가는 길에 하위원스만큼 유명한 연예인을 만나러 헤이그를 경유하는데 이 연예인이 바로 스피노자였습니다.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한국에서 사과나무 하면 떠오르는 스피노자는 훗날 데카르트, 라이프니츠와 함께 근대 철학의 3대 합리론자로 이름을 올리게 되는 인물이죠. 막내 삼촌뻘이었던 스피노자는 유대교에 반항하다 영구 제명 및 추방을 당하고 수학의 공리적 방법으로 자신만의 철학을 만들어 스타덤에 올랐으니 라이프니츠에겐 가장 완벽한 롤모델이었죠. 하지만 이미 건강을 잃고 요양 중이었던 스피노자는 얼마 후 45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1676년 30살의 나이에 하노버의 도서관장이 된 라이프니츠. 도서관 일은 강도가 높지 않았고 다양한 학자들과 교류하며 해외를 드나들 수 있었죠. 또한 그는 하노버 왕국의 법률과 정치, 과학기술 고문으로 광산개발, 가문의 역사 편찬 등 굵직한 프로젝트를 도맡으며 오랜 시간 하노버 왕국과 동행합니다. 비록 모든 프로젝트를 완성하진 못했지만 엄청나게 인지도가 올라가며 팬이었던 프로이센의 샤를로테 왕비의 도움으로 라이프니츠는 1700년 베를린 아카데미의 초대 원장이 됩니다. 이후 베를린 아카데미는 독일 과학의 전당이 되죠. 도서관장과 학술원장으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와중에도 라이프니츠는 다방면에 저수를 남기는데 철학에서는 말년의 저수란 모나드론으로 방점을 찍어줍니다.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과 르네상스는 지구 중심에서 태양 중심으로, 신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후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라는 인식론이 대두되었고, 근대 철학은 이성을 따르는 합리론, 경험을 따르는 경험론, 두 가지를 조화시킨 관념론, 세 방향으로 분화됩니다. 이 중 합리론을 이끈 세 거장, 데카르트, 스피노자, 라이프니츠, 이들은 모두 수학적 사고에 입각하여 기존 권위를 비우고 자신만의 실체를 채워나갑니다. 여기에서 실체란? 예를 들어 명제 P면 Q이다가 참일 때 Q라는 결과가 발생하려면 P라는 원인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R이면 P이다. P를 만들어내는 원인 R을 또 찾아야 하죠. 그렇다면 원인이 되는 태초의 근본이 있을 텐데, 이게 바로 실체인 것입니다. 근대 철학의 창시자 데카르트는 모든 것을 의심해보는 방법적 회의를 통해 거기 떠 에르고 숨,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근대 철학의 개회사를 발표하게 됩니다. 또한 데카르트는 두 가지 실체, 즉 정신과 육신을 별개로 보는 이원론을 주장합니다. 스피노자는 신과 자연은 단 하나의 실체라는 이론론을 주장합니다. 이에 따르면 신은 모든 것을 창조하였고 만물은 필연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었죠. 라이프니츠는 실체를 모나드, 즉 단자라고 주장하는데, 점은 부분이 없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던 유클리드의 생각처럼 쪼개지지 않는 물질의 최소 단위를 모나드로 본 것입니다. 다만 모나드는 창이 없어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각기 다른 성질을 지니고 있으며 신에 의해 각각의 모나드가 조화롭게 움직이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예정조화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다빈치, 프랭클린, 폰 노이만, 이와 같이 다방면에 박식한 인간 백과사전을 폴리메스라고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라이프니츠도 인류 역사상 손꼽히는 폴리메스 중 한 명이죠. 철학에서는 모나드론 외에도 변신론, 신인간 우성론을 지필하였고, 도서관학, 역사학, 법학, 종교학, 교육학, 지질학, 광물학, 연금술에도 문어발처럼 업적을 남겼으며, 물리학의 에너지 보존 법칙, 심리학의 무의식을 생각해냈고, 1682년 프로이센 최초의 학술지 학술 기호를 창간하여 유럽 전역에 퍼뜨립니다. 라이프니츠의 많은 저작은 여기에 실려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판된 것만으로 나를 이해할 수 없다. 천재의 머릿속엔 글로 담지 못한 많은 상상이 들어있었을 것입니다. 수학에서는 라이프니츠 급수를 만들었는데, 이는 무리수 파이가 유리수의 연산으로 만들어진다는 아름다운 발견이었죠. 또한 뉴턴과 비슷한 시기에 미적분을 만들어냅니다. 라이프니츠의 꿈, 세계 공용 알파벳을 만드는 일은 계속됩니다. 언어는 제각각이지만 문장은 단어와 논리 연결사, and, or, not, if then의 조합에 불과한 것이었죠. 라이프니츠는 기호를 도입해 이를 하나의 언어로 통합시키려 하는데, 이렇게 탄생한 학문이 수리논리학입니다. 라이프니츠의 계산기는 찰스 베비지의 해석기관, 튜링과 노이만의 실제 컴퓨터 모델로 진화하게 되죠. 한편 라이프니츠는 선교사로부터 중국의 점술서 주역을 접하게 되는데, 알파벳 찾았다. 주역에서 0과 1을 알파벳으로 하는 새로운 언어, 이진법을 보게 됩니다.
주역의 괴란, 양과 음의 조합으로 만든 시스템으로 3개의 부호를 나열하면 2의 세제곱은 8궤가 만들어지는데 참고로 8궤 중 4가지가 태극기의 건이 감곤입니다. 이때 양을 0으로 음을 1로 바꾸면 그냥 이진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보의 단위 1바이트는 8비트, 이는 0 또는 1을 8개 나열하는 것이므로 굳이 비유하면 2의 8제곱은 256궤라고 할 수 있겠죠. 라이프니츠는 주역에서 내친 김에 최신 중국학을 지필 중국 문물을 세상에 알립니다. Anyway, 컴퓨터, 알고리즘, 데이터 모든 뿌리는 라이프니츠 되겠습니다. 17세기를 대표하는 두 수학자 뉴턴과 라이프니츠, 이들은 미적분의 창시자 자리를 놓고 총성 없는 전쟁을 벌입니다. 발단은 라이프니츠가 1684년 학술 기호에 미분을 최초로 발표하면서부터였습니다. 일본 뉴턴 측은 발끈합니다. 8년 전 뉴턴은 라이프니츠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여기에는 미분의 아이디어가 실려 있었죠. 라이프니츠는 존경하는 선배에게 미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답장을 보냅니다. 화기애애했던 이 편지는 향후 서로에게 우선권 논쟁의 빌미가 됩니다. 뉴턴 측에서 라이프니츠가 아이디어를 베꼈다고 발끈하자 라이프니츠도 역발끈합니다. 뉴턴이 연구 결과를 가로챘다는 것이었죠. 영국 왕립학회장 뉴턴과 베를린 학술원장 라이프니츠의 미적분 우선권 논쟁은 영국 대 독일, 국가적 자존심 싸움으로 번지게 되죠. 하지만 국력과 권위에서 라이프니츠는 뉴턴의 상대가 될 수 없었습니다. 왕립학회에서 라이프니츠는 또 다른 표절 시비에 휘말립니다. 1674년 발표한 라이프니츠 급수는 1671년 영국의 제임스 그레고리가 발표한 아크 탄젠트 급수에서 x는 1을 대입하면 뚝딱 만들어지니 혹시 미적분도? 표절 의심이 미적분까지 번지자 빡친 라이프니츠는 왕립학회에 미적분 우선권 판단을 제기하지만 왕립학회는 회장님이었던 뉴턴의 손을 들어줍니다. 표절자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 라이프니츠는 설상가상 하노버와 프로이센의 지원마저 끊겨버리죠. 여기저기 프로젝트만 벌여놓고 수습이 안 되자 권력자들에게 신임을 잃은 것입니다. 이후 라이프니츠는 비통과 울분 속에 쓸쓸히 생을 마무리합니다. 장례식에는 화려했던 명성이 무색하게 비서 한 명만이 참석했습니다. 11년 후 떠난 아이작 뉴턴의 국장급 장례식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한 죽음이었습니다. 훗날 뉴턴과 라이프니츠는 각기 다른 방식의 미적분 창시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뉴턴은 역학의 도구로서의 미적분을, 라이프니츠는 함수의 변화율로서의 미적분을 독립적으로 연구한 것이었죠. 오늘날 교과과정에서는 dydx, 인테그랄 등 효율적인 기호를 사용하는 라이프니츠의 미적분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당시에는 미적분 우선권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뉴턴의 미적분을 고집하다가 수학이 100년 이상 뒤처지게 됩니다. 수학의 관점에서 미적분만 놓고 보면 최후의 승자는 라이프니츠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베티였습니다. 바이.